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밝은 표정 보니까 오늘 강의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용업 창업과 성공 전략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그 미용 창업 시장의 그 평가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자, 이제 우리가 창업을 했으니 가장 중요한 그 고객을 어떻게 우리 업소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겠습니다. 미용 창업 시장의 평가 대안입니다. 우리는 앞전 2시간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와 준비, 또 창업자의 마인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씩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한 실전 훈련을 꼭 갖추어야 됩니다. 다른 서비스업이나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미용업은, 미용 서비스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은 3년 이상의 체험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어떤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는 겁니다.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자, 이미 우리 미용 시장은 이미 15만 개의 자영업 시장에 2만의 대기 수요자까지 아주 과포화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7, 80%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설적이지만 또 하나의 기회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틈새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지만 남들 하는 그대로 모방을 한다든지 나의 특별한 전문성 없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역발상도 말씀드렸죠. 나만의 차별화된 공격적인 영업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해라? 나 자체를 브랜드화해라. 그것이 고객이 나를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십니다. 이제 오픈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창업과 수확 분석이란 내용으로 자,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확 분석의 전략 매트릭스에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일산의 모 원장님과 함께 그 미용실을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뷰티 살롱의 30대 여성 원장입니다. 이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게 뭔가요? 즉, 원장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한참을 고민하십니다. 글쎄요, 제가 잘하는 게 겸손해서요. 사업 계획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자기 계획서를 정확히 쓰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렵게 찾아낸 것이 소장님, 저 컴퓨터는 좀 할 줄 압니다. 장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에 컴퓨터 잘할 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우, 성격 좋으시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렝스, 강점. 내 강점이 뭔가를 알아야지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내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내 장점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크니스라고 합니다. 약점이죠. 그럼 원장님 약점은요? 그랬더니 갑자기 줄줄줄 나옵니다. 제가요 돈도 없고요, 영업력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없고요. 아니 어떻게 강점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힘드신 분이 약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줄줄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정확한 약점도 파악하는 것이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opportunity라고 하죠. 기회 요인. 원장님이 이쪽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기회가 될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참 걸립니다. 소장님,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이제 신규 자영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내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아, 그리고 노인정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회가 될까요? 되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밖에 것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트리트. 원장님을 위협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또 여기서 거침없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동네에. 나 같은 미용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왜 그렇게 가격이 싼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그 위생교육이라고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어떤 뭐 시청의 그 위생과장 설명하는데 손 들고 어떤 원장님이 그 파마 2만 원 밑으로 받는 업소는 잡아가면 안 되나요?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가격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이곳에 오다가도 중국집에 붙여놓은 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래고 왔는데 짜장면이 2,500원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10년 전에 그 이상한 친구, 나쁜 친구 한 번 만났었죠. IMF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죠. 같이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대낮에 고민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에이 3,000원 그랬더니 옆집이 2,000원 급기야 1,000원까지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중국집 다 망했잖아요. 지금 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보여가지고 좀 걱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실제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경쟁 업체가 증가하는 것 당연합니다. 과포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가게를 확실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저가 공격입니다. 할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장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보니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SO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장점과 기회 요인을 합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격 좋다고 했죠? 주변 신규업자 늘어난다고 했죠? 어떻게 할까? 그래, 성격도 좋은데 그 성격 이용해서 자, 과일 사러 가더라도 좀 맛이 없더라도 조금씩 자주 사주는 겁니다. 아유, 아주머니, 사장님, 사모님 맛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이러고 가면 답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데 저 옆집에 누구 원장이에요? 다음에 또 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전 무슨 원장이에요? 예. 자기의 성격이 좋다고 얘기했으면 10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못 된다고요? 가마떼기 됩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차피 좋은 성격을 활용해서 신규 자영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제휴 마케팅 어렵게 그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제휴입니까? 내가 너한테 주니 저 사람이 나를 주더라. 혹시 여러분 갈비탕 드시고 싶으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사줘 보세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예,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고 있죠.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내가 줌으로써 받는 것, 우리 결혼식 부조하는 내용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주는 거 없이 받으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단골이 나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분이면은 어느 미용실 업주나 원장님들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내 속이라도 뺏어 드리겠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기도 전에 내가 먼저 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떡해요? 내가 미리 해줬다가 안 주면 어떡해요? 주십시오. 내가 받고자 하면 주는 것이 답입니다. 결국 이분도 두 번째 전략이 그겁니다.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그 노인분들 발 마사지 해드리는 겁니다. 미용하시는 원장님들은 간단한 거 커트 정리, 크게 뭐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왜 그 뷰티 살롱 그 무슨 원장 알지? 아, 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될 거야. 헬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광 효과. 주변에서 될 거야 하는데 그런 응원을 받는데 어찌 안 되겠습니까? 꽁꽁 숨어서 내가 원장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 SO 전략이었습니다. 다음은 강점과 위험 요인을 합한 전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내 장점과 위험 요인을 합한 전략, 자꾸 가격을 내린답니다. 실제로 업체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 경쟁력도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를 할 줄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 클릭으로 머리를 깎고 클릭으로 피부 미용을 하는 세상입니다. 쇼핑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머리 모양을 찍어 놓고 이런 머리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5만 원,
이런 게 쇼핑몰에 올라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해주고요, 저렇게 해주고요, 뭐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문근영처럼 해주세요.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클릭으로 머리도 하고 피부 미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활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나는 오히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니 온라인 쪽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온라인 쪽으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 무슨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나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WO 전략입니다. 내 약점과 기회 요인을 합한 전략입니다. 자, 내가 자금도 없고 영업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다. 자,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알게 하고 나한테 오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공하신 분, 실패하신 분 똑같은 답을 하십니다. 성공한 사람이군, 실패한 사람이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실패하신 분한테는 왜 실패했나요? 에 대한 답변이 놀라웠게도 90% 이상이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나 실패자나. 뭐라고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예, 운이 좋았죠. 사람 잘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들 흔히 들어보시죠. 예, 사람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니 이 사람이 택한 전략은 뭐죠? 상가 번영회라든지 새로 오는 상가분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죠. 예, 친밀관계죠. 그 번영회에서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 정도 되는 미용실이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거기 점유율이 한 30%가 넘어요. 제일 잘 되는 미용실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발로 뛰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기술이나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되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벤치마킹. 굳이 해석하자 하면은 뭐 컨닝 구정, 이건 일본 말이다. 이렇게 훔쳐보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잘한다는 집을 가보는 겁니다. 실제 잘 되는 집 5군데를 돌아다녀 봤더니 나하고는 이런 게 틀리는구나. 이 집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집은 내가 안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도 또 도입을 하는 겁니다. 또 안 되는 집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부족한 약점과 위험 요인을 합한 분도 답이 나올까요? 위험 요인과 약점을 통해서도 전략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다 안 좋은 것만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하자? 돈이 없대요. 돈이 부족하대. 광고는 해야 되겠고 돈은 부족하다. 어떻게 하죠? 직접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서부터 매출의 하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전단지의 활용 용도를 보면은 여러분 놀라웠게도 1000장 가운데 한두 장 정도만 노출될 수 있답니다. 우리 신문에 들어오는 간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펼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텁니다. 그러다가 운 없이 펄럭하고 떨어진 거 줍다가 보여질 확률 한두 장. 그러면 전단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뭐 할 건데요? 자, 한두 장이 보여줬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한두 장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2000장 하면요. 2장, 4장, 3000장 하면요. 올라갑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돌리니 전단지 돌리시는 분들한테 맡겼더니 거의 안 받으면 혼내는 표정을 가지고 꾸겨서 2-3장을 한꺼번에 주면은 그거 이렇게 끼고 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지죠.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하면 그렇게 돌립니까? 아니죠. 아주 공손하게 정성스럽게 그것도 타겟을 선정해서 올만한 사람 얼굴 딱 봐서 올 것 같다 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화 상품을 개발하라. 특화 상품. 아까 죄송합니다. 전 시간에 이미 우리는 전략적인 또는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뭐 전부 다 피부 비만 경락 선텐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많은 간판 중에 여드름 전문 스킨케어 이게 눈에 확 띄더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생만 전문적으로 쓰라는 화장품을 내놨더니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과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샀더랍니다. 그런 것이 틈새 시장이고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해보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결론적으로는 저투자 비즈니스 모델. 자, 이거는 이제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어렵게 쓰려고 한 건데 그런 얘기 아닌 거 이제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저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직접 발로 뛰는 영업과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게 뭐다고요? 제휴 마케팅.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컨설팅 내용입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미용업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창업자인 내가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객 관리. 여러분, 고객은 기본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 만족이요, 고객은 왕이다. 이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랍니다. 이제는 고객이 거의 기절하거나 졸도하는 수준까지 간답니다. 그 정도로 고객을 섬긴답니다. 모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 고객은 아예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깜짝 놀라, 어이구 너 귀신이다, 모르는 게 없구나, 이런 얘기 듣. 그럴 정도 고객,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고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틀렸다면 틀린 거라는 얘기죠. 심지어 그런 귀신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대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고객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 관리입니다. 과연 나는 고객을 맞을 적합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과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중에서 건강 부분은 이건 뭐 10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용업의 원장님들 건강 관리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심각한 노동일 수도 있죠. 막 5시간, 10시간 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건강이나 미를 가꾸지 못하면서 고객의 건강 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보통 이미지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얼굴 좀 고쳐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의 그림을 보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이요. 다들 2번이 좋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바꿔볼까요? 계속 2번으로 고집하시겠습니까? 원판불변의 법칙이라 몽골리안 계통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쪽 찢어지고 쌍꺼풀이 없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자, 어쨌든 다들 1번으로 답을 바꾸십니다. 이게 좋대요. 왜? 웃고 있는 표정들을 다들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우게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조차도 자, 그럼 우리 한번 저 1번의 모습을 지어볼까요? 입 벌리지 말고 미소. 자, 입끝만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10%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들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뭘까요? 반대로 남 무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며 나 피곤해 건들지 마라는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100%가 다 되네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보통 저는 길을 다니면서 미용실이 있으면 안을 들여다봅니다. 네, 들어가고 싶지 않은 미용실이 많아요. 한 놈 걸려라 오늘.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MOT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브링크 이론이라고. 아까는 MOT는 거의 15초의 시간을 준답니다. 이제는 2초랍니다. 내 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내 기가 막힌 상담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고객이 판단하고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얼굴. 저도 몰랐습니다. 순 우리말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의 영혼의 이런 뜻이랍니다. 굴은요, 땅굴, 길입니다. 정신의 영혼의 통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얼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끌고 간다라는 거죠. 시장에 무서운 할머니 가끔 봅니다. 지나가는 푸근한 할머니 가서 안기고 싶은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같은 분 아시겠습니까? 내 표정이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관리에 이어서 직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장님, 직원은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원장님들이 공감을 하는 표정들입니다. 아까 우리 직원 육성이나 인재 육성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미용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 관리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원장님 이전에 직원을 먼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그 고객하고 그 짧은 만남 가운데 들어올까 말까를 판단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예. 자, 일단 차별화된 서비스만이 우리 미용실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된 서비스가 결국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족한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지불함으로써 고수익과 고성장을 약속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누가요?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손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단맞고 혼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나타나고 고객을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불만 직원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직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관리되어지기 힘든 고객 관리의 이해와 대응을 매핑을 통해서 방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 살롱을 가운데 놓고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약 1km 정도면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점을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부 미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굴 관리만 받은 사람은 빨간 걸로요. 그 다음에 뭐 전신 관리를 받는 사람은 파란, 그 다음에 부분 관리를 받는 분은 뭐 까만. 미용실도 마찬가지죠. 뭘 나타내는 건지 아시겠죠? 이것만 봄으로써도 아, 내가 지금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쟁 업체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부랴부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살롱에서 고객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벤치마킹이죠. 가봤습니다.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광고 홍보 전략도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성공 전략이라 하면은 그런 마케팅, 즉 마켓,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ING,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케팅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감입니다. 뻥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속입니다. 그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라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소비자가 바라는 게 뭘까? 누구 머리 스타일을 선호한다. 저런 몸매를 선호한다. 내가 준비해서 그 고객한테 적합하게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노력 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용업의 현황, 그다음에 미용 창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창업을 하는 그 세세한 문제까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넓은 땅에 웬 추장이라고 깃발 꽂고 내가 여기 대장입니다 하는 분들이 나온답니다. 근데 아무나 추장하는 게 아니라죠.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아프리카는 비가 잘 안 온답니다.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게 만드는 사람이 추장의 역할을 한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예, 서양의 과학자들이 찾아갑니다. 진짜 비가 오나? 그 결과서를 봤더니 진짜 비가 오더랍니다. 기우제를 지냈더니. 그래서 추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쭉 읽다가 맨 밑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써 있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더랍니다. 여러분, 공병호 박사의 10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급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지붕부터 그려서 지을 수 있는 집은 절대 없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행을 가려면 여정표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용 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은 분명 성공자의 대열로 올라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